이번에 보니까 3대 관변단체라고 있어.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여기에 보조금이 26억이 늘어서 231억이랍니다. 이건 뭐냐면 그럴 수 있어요. 관변단체라는 표현을 뭐 그 본인들한테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 이 단체들은 보수 세력들을 대변하면서 심지어 선거운동 등에 동원됐던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저 사람들한테는 보조금을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정부 지원금 뭐 이야기하면서 줄여야 된다 카르텔 이야기했는데 이것만큼은 사실 친윤 카르텔이잖아 이거. 여기한테는 보조금을 늘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자유총연맹 보조금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중앙회나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나 지금 사실상 이 단체들이 필요합니까? 이 단체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존폐를 논해야 하는 때에 보조금을 오히려 증액하고 있으니까 정말 혀를 잘 노르시죠. 윤석열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갔던 사건이 있었죠. 24년 만에 참석해서 반국가적 작태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랑해요 같은 환호를 듣던 바로 그 장면이 기억나고요. 그 후로 자유총연맹이 우파 유튜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가지고 선거 때 좀 도와달라는 것 같은 뉘앙스로 대화를 했던 단독이 있었고요. 김건희가 초청했던 유튜버들을 자유총연맹 자문위원회에 이촉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유튜버들이 자유총연맹에 우리 벌금 좀 지원해달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보도가 뭐가 자유총연맹이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 윤석열 부부가 문재인 구속 촉구 집회 극우 유튜버한테 추석 선물을 보냈다는 것도 있고 저 유튜버들이 자유총연맹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유총연맹이 아까 그 정관 말씀 주셨잖아요. 그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이때 언제 이것을 만들었느냐. 박근혜 씨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촛불 집회와 맞대응한다. 그래서 집회에 이렇게 인원을 동원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2018년도 그때 당시 2016년도 4월에 정관을 바꿨는데 지금 그러면 이 중립 의무를 하겠다라는 거 정관을 삭제한 게 2018년도 4월입니다. 네. 그 다음부터 18년도 10월입니다. 이 정관을 이렇게 중립적 논란에 휩싸인 걸 좀 삭제한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총선에 활용하겠다라는 의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요걸 우리는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정상은 아니에요. 극우 유튜브만 본다는 느낌이 와요. 우리 쪽의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윤석열 찬양하고 막 대통령 사랑해요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보조금 좀 시원하게 쏴줘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올해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138억 정도 됩니다. 139억 가까이 되는 거죠. 야, 우리도 관변단체 하나 만들까요? 근데 사실 문제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중앙회나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굉장히 오래된 단체고 각 시군구에 다 지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굉장히 큰데 선거를 앞두고 정말 이 관변단체들을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선거운동해도 투표장에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죠. 말하자면 저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위 지들이 말하는 극우 우파들 결집하자는 용도인 거예요. 선거운동을 중도나 좌파한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 짓거리가 그런 건데 저번에 한번 김건희가 그 새마을운동 중앙회 행사를 한번 간 적 있죠. 작년 12월 달에 노란색 후드티 입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말하자면 김건희가 관심 보였다는 곳이 저건데 저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기댈 데가 없으니까 구닥다리 노인네들 단체예요. 이 3대 관변단체 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여기는 올해 새마을운동 중앙회 보조금이 7억 5,300만 원 늘었습니다. 야, 윤석열 지지했더니 보조금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야 지금. 거의 화수분급이지. 결국 3대 관변단체를 늘려서 노골적 선거운동 독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인터뷰 중이기도 한데 시리즈로 선관위 사무총장에 윤석열 동기가 임명된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부정선거다. 심판을 봐야 될 선관위의 사실상 실세. 선관위원들은 사실상 코사비에 가까우니까 상근하는 실세. 사무총장에 자기 동기 임명하는 거는 탄핵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부정 선거를 막으려면 총선 전에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윤석열이가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펑펑 쓰네? 이걸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올해 상반기 국세 이제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원 이상이 더 줄었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막 곳간이 계속 비었다, 이제 세수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들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사람이 또 붙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그 돈 없는 선거 지금 총선 앞두고 이렇게 돈 푸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노골적으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고민 시점이 국민들과 어떻게 이 현상을 좀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고 돈이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지 않는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던 이런 기사를 하나하나 보면서도 많이 들었던 시기입니다. 이런 것을 비판은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래도 돈을 뿌리는데 사람이 간다는 것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께서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을 하고 좀 냉철하게 지켜봐주면서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는 그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사람이 당선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렇죠. 모두가 좀 같이 앞장서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알고 대처하자는 얘기예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동기 임명된 거나 같은 맥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선관위 차원에서 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민주당 현역 50명 날릴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앞뒤가 너무 안 맞으니까 얘한테 지금 자유가라는 게 있어요? 나를 지지해주면 자유민주주의. 자기를 반대하면 싹 깎아, 탄압해, 압수수색해. 이런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권력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제가 서두에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자유. 네, 우리 마누라의 자유. 권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 말한 것 같습니다. 요거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런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박정희, 전두환을 지지했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자유 누렸어요. 뭐 독재라고 그래? 우리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잘했는데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알고 반대하고 비판하면 탄압하고 죽이고 때려잡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린 거죠. 저는 오늘도 광복절 보면서 이놈은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진짜. 빨리 끌어내리는 만큼 이득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상열님 고맙습니다.